문제가 많았어요. 뭔가 그냥 너무 수식적으로만 접근을 했고. 근데 수식은 정말 여기서 이 정도로 복잡하게 꼬았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수식 부분도 다 이해해서 다 일단 넣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개 키와 개인 키는 한 쌍의 키가 존재하고 트랩도 단방향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결정적으로 모듈러스 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방향 함수가 성립이 됩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이게 포인트예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복호하는데 반드시 개인 키가 필요하며 개인 키가 있더라도 복잡한 수학적 연산이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만약에 개인 키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강한 힘으로 그 뭐지 숙제 검사. You just kind of homework.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바꾸면 형 바꾸면 이거 거의 형 오기 전부터 옛날부터. 형은 그 사우디가 갈 때 여름방학 하면서 한 거예요. 오늘이 last time. Today last time. Because the summer vacation is over, so we are going to organize a new seminar again during the semester. Okay. Pretty. Let me see.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왜 밧줄에 비교를 했냐면은 밧줄은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묶을 때는 다 묶을 수 있지만 그냥 이걸 풀려고 할 때는 쉽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상 꼬챙이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푸는데 그 꼬챙이를 이제 개인 키로 둔 이제 비교를 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밧줄로 전달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묶고 매우 특별한 수학적 구조 혹은 수식으로 암호화를 합니다. 밧줄을 묶는 거죠. 일단 가정은 전제는 개인 키가 없을 경우 밧줄을 푸는 방법은 브루탈 어택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수식을 넣어가지고 푸는 방법 아니면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뭐 코딩을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책에 나온 대로는 밧줄을 묶는 과정은 암호화하는 과정이고 밧줄을 어떻게 묶냐 이 어떻게 묶냐는 복잡한 수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밧줄을 어떻게 푸냐는 개인 키를 찔러 넣어야만 가능하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저번에 등장한 게 배낭 암호인데 배낭 암호는 일단 슈퍼 증가 배낭을 생성하고 뭐 슈퍼 증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슈퍼 증가 배낭의 특징은 이렇게 그 각 배낭의 무게수를 나열했을 때 맨 작은 거 그리고 그 다음 거를 더하면은 여기서 2, 3이 있죠. 2, 3을 더하면 그 다음 숫자보다 적어야 돼요. 그게 슈퍼 배낭의 특징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이진 벡터로 고쳤을 때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걸 슈퍼 증가 배낭이 아닐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앨리스가 밥한테 이거 좀 복잡한데 뒤에 조금 더 간편하게 해놨거든요. 앨리스가 밥한테 평문 150을 암호화에 전송을 하고 싶으면은 150은 이진수로 100, 10, 110이기 때문에 그 밑에 그대로 그거와 매치되는 순서대로 100, 10을 1 여기 빨간색 표시된 거 매치가 되죠. 매치가 안 되고 매치되는 것끼리 이 공개 키들의 합을 전달합니다. 그럼 548이 그 밥을 548을 밥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 548을 받은 걸 가지고 여기 복호화 방식을 이렇게 뭐 이렇게 0모듈 계산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개인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푸는 건데 이게 뭐 수식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수식적으로 복잡하다는 것 정도만 알면은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이게 여기가 복잡하니까 복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의 난이도가 있다.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간편하게 해서 평문 150을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밥에게 158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개인 키가 슈퍼 증가 배낭과 그리고 m 값과 n 값이 나와 있는 그 값이 개인 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복호화를 할 경우에는 150이라는 평균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밧줄에 다시 비교할 경우에는 밧줄 공개 키로 전달할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묶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수학적 구조 혹은 수식, 아까 말한 모듈러스로 이제 암호화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부분 개인 키가 없을 경우 밧줄을 푸는 방법은 브루탈 어택뿐이다. 여기서 왜 브루탈 어택뿐이냐면 왜 어렵냐면은 여기서 공격자는 배낭의 부분 집합이 548이 되도록 하는 요소를 찾아야 하나 이것이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개체수가 많을수록 더 어렵다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그 부분에서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RSA입니다. 그 뭐 밑에 복잡한 오일러 파이 함수가 나왔는데 이러한 복잡한 수식을 조금 활용을 해서 암호화한다 정도만 알고 가면 되기 때문에 수식에 대한 설명을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RSA 그 이제 암호화 복화 방식입니다. 평문 15를 이제 암호화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NE 33,3을 가지고 밑에 모듈러스 식에 대입을 할 경우에는 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받은 암호를 CM으로 표시했는데 이걸 9로 하면은 개인 키를 7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7을 가지고 여기 보이면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7승 한 걸, 이 7승을 할 경우에 점점 이렇게 수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목적은 이런 식으로 수가 점점 커져서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7이 없을 경우, 개인 키가 없을 경우에는 이 값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맨 처음 그 얘기했을 때처럼 복잡한 수식으로 좀 어려운 수식으로 혹은 암호화하는 데는 간단하지만 복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조금 복잡한 그런 수식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키가 있음에도 복화 과정이 암호화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개인키가 없을 경우 컴퓨팅 파워를 해킹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DP 헬먼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비대칭키가 대칭키인데 여기에 들어갔던 게 아마 뒤에 ECC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솔직히 너무 쉬운 수식이에요. 너무 쉬운 수식이어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도 조금 쉽게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고자 여기 있는 G의 A승 그리고 G의 B승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타원 곡선 함수를 넣어가지고 더 한번 복잡하게 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앨리스의 계산은 뭐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루디 같은 경우에 이 공격을 할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앨리스가 뭐 밥에게 사랑해 하고 밥은 앨리스에게 널 좋아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트루디가 이제 뭐 중간에 이거를 뭐 가로채든 청지를 바꾸곤 하지만 끝에 뒤에 라고 할 뻔을 뒤에 추가하면은 앨리스와 밥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둘 다 그냥 농담만 주고받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간자 공격이 어느 정도 지금 DP 헬먼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ECC 여기 있는 이 부분을 ECC 타원곡선 함수를 대입해서 좀 더 복잡하고 암호화를 더 체계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중간자 공격이 약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넣었냐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P3는 P1 더하기 P2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 더하기 수식만 알면은 뒤에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때문에 P3는 P1 더하기 P2라는 것만 알고 만약에 P2가 두 개 있을 경우에 한 점에 대해서만 할 경우에는 P1 더하기 P1은 P2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뒷부분에 ECC를 설명할 건데 어떤 거를 구하고 싶냐면 원래 우리가 P1 더하기 앞부분에서 P1 더하기 P2 하면 P3가 나왔죠. 그 P3에 대한 이 P3에 대한 X 값과 Y 값을 구하는 이 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만 대입을 하면은 그 다음 P3에 대한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혹은 예를 들어 P1 더하기 P1에서 P2를 구하고 싶어도 똑같은 방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경우에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앨리스의 승수라고 하는 건 아까 여기 말한 여기 A 승수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제곱 승수할 때 승수인 건데 앨리스의 승수가 15이고 그리고 밥의 승수는 B는 22입니다. 처음에 앨리스가 여기 위에 말한 위 수식에서 2,7에서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계속 이제 A1 다음에 A2, A3, A4 해서 15번 튕겨서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래 좌표가 두 개 있었는 A1 더하기 A2 좌표가 있었는데 여기는 A1 하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A1 이꼴 A2라 두고 여기다가 P1 자리에 1을 놓고 P3 자리에 P2를 넣은 다음에 X2와 Y2를 구하면은 그게 한번 이 공식 옆에 대입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 P3가 나옵니다. 그거를 14번 반복할 경우에 102,8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밥에게 이걸 전달하고 밥은 전달받은 이제 이거 잘못 적었다. 이거 전달받은 102,88에 A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됐다. 앨리스는 여기에 밥에게 전달을 하고, 밥은 승수 B22승을 해서 22번 튕긴 다음에 앨리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전달받은 것들을 곱할 경우에 AB 이꼴 BA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그 DP 헬먼의 그 어디냐? 네, 여기 이 부분 앨리스의 비밀키 계산 그리고 앨리스의 계산 밥의 계산 부분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 그 타원 곡선 ECC로 바뀐 것 뿐이어서 근데 그래서 안에 계산 과정이 이만큼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더 복잡해진 것만큼 앞에서 제가 원했던 개인 키가 있더라도 복잡한 수학적 연산이 필요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C DP 헬먼은 원래 그냥 DP 헬먼 그냥 모듈러스 단순 승수에만 하는 것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생각했던 걸 조금 더 간단하게 이거 전체적인 도식을 조금 요약을 조금 하자면은 앨리스만의 락을 걸어서 밥에 전달을 하고 밥만의 락을 걸어서 다시 앨리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앨리스는 밥의 락을 풀고 앨리스만의 락을 풀고 다시 밥에게 전달을 하면은 밥은 밥만의 락을 풀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복잡한 수식이나 아니면 수식 한두 개를 추가를 한다면은 앨리스만의 락을 걸거나 밥만의 락을 거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보여서 이걸 일단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